안녕하세요. 덕혜동물원센터의 김연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처방 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정말 많이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많이 급여들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 어쨌든 처방 사료를 권유받거나 실제로 급여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방 사료를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거 사료를 왜 먹어야 하나요? 이 사료 어떤 게 좋나요?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으면 어떤 사료를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은 섞어서 먹여도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확실히 처방 사료는 어떤 장기에 좋다, 예를 들어서 신장에 좋은 사료, 췌장에 좋은 사료 이런 것이 아니라 질환에 문제가 되는 영양대사를 조절하기 위한 치료용식이다. 밥을 먹으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가 준비한 이유는 처방 사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처방 사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처방 사료란 어떤 것이냐? 처방 사료의 개념을 먼저 짚어드릴 텐데요. 처방 사료는 단순히 이름이 붙어 있는 사료다. 예를 들어서 신장 사료, 췌장 사료, 알러지 사료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 아이가 안 좋은 상태, 왜 이런 질병이 생겼느냐를 좀 더 파악해서 이 질병을 영양학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특정 장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영양소가 대사하는 과정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한 대사되는 과정을 조금 더 정상에 가깝게 바꿔주거나 영양소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처방 사료, 물론 저는 심장 처방 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췌장 쪽, 신장 쪽, 뭐는 알러지 이런 쪽 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처방을 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료들이 결국에는 영양적 밸런스를 또는 영양적인 대사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료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 사료가 좋나요?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먼저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리고 사실 회사 사료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어느 회사 사료를 먹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잘 먹는 브랜드를 주시거나 원래 먹이시는 브랜드를 먹이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이의 질병, 지금 현재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를 먼저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제가 많이 처방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처방해 드리는 사료는 당연히 신장 사료겠죠. 제가 심장을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신장 사료의 가장 첫 번째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의 함량이 거의 없어요. 대표적으로 건사료 기준으로 나트륨의 함량이 0.05%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뭐 습식이라던가 화식이 되면 물이 섞이기 때문에 나트륨의 함량은 물이 섞이는 순간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건사료 기준으로 0.05%다 보니까 상당히 낮은 저염식도 아니고 거의 무염식에 가까운 그런 사료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나트륨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장 같은 경우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살이 빠지니 신장 사료를 먹었을 때 그 빠지는 살을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의 단백질이 조금 더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근육 자체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제에 많이 들어있는 엘카르티닌, 타우린, 오메가3 이런 종류의 성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화식에 저염식을 먹었다로 해서 심장을 보호해주거나 심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 아이가 약을 먹는 심장병이라던가 사료를 바꿔야 되는 심장병이라면 반드시 심장 쪽 처방 사료를 급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장 쪽 처방 사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헬스의 HD와 로에트린의 카디악이 있습니다. 뭐 이 두 회사가 가장 큰 기업이기도 하고 많이 처방을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HD와 카디악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장 처방식입니다. 신장 처방식은 많이 아실 거예요. 단백질이 적어야 된다. 단백질이 신장에 안 좋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단순히 단백질을 줄이는 시기가 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신장 쪽 처방식에는 다른 영양적인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백질의 질은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알고 있어요. 닭가슴살도 있고요. 오리고기도 있고요.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단백질의 질이 다릅니다. 하얀색 근육, 즉 닭가슴살은 되게 질이 낮은 종류의 단백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흡수도 안 되고 산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단백질에 의한 추가적인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질이 높은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고 다른 안 좋은 거에 대한 생성이 적어지는 그런 질이 좋은 단백질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트륨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고 거기에다가 신장에서 부담이 되는 인도 줄여주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소변으로 인해 생기는 요독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처방식이 이제 신장 처방식입니다. 힐스에서는 케이드라는 사료가 신장식으로 나오고요. 로얄캐닌에서는 이제 레날이라는 사료가 나옵니다. 고양이 쪽에서는 신장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얼리 레날이라고 하는 부분도 미리 관리해 볼 수 있는 처방식으로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췌장식입니다. 췌장 쪽 처방식은 지방을 낮추는 저지방 처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 섭취에 민감한 아이들한테 지방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췌장 1을 적게 해주는 원리로 이제 관리하는 처방식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단백질을 줄인다, 즉 신장 쪽 처방식과는 좀 다르게 지방이 적은 사료다 보니까 단순히 췌장 쪽 문제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이 있거나 지방에 민감한 장질환이 있는 아이들 또는 지방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건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요. 탄수화물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있고요. 지방의 함량이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거나 췌장이 안 좋은 아이들한테 이런 처방을 할 때는 단백질하고 지방의 함량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긴 합니다. 문제는 신장도 안 좋고 췌장도 안 좋은 아이들한테 그럼 어떻게 처방하느냐를 많이 물어보시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췌장 쪽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좀 전에 신장 쪽을 말씀드려서 두 가지를 다 설명드렸을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뒤편에 제가 따로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의 질환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처방식은 알러지 사료입니다. 알러지 사료는 말 그대로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한테 많이 처방을 해드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러지가 대부분 알고 있는 아토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식이 쪽, 장 쪽 알러지도 있거든요. IBD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알러지용 처방식을 처방해 드리지만 장이 안 좋은 아이들한테도 알러지 처방식을 처방해 드려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백질이 분자량이 좀 큰데 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흡수하면서 알러지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면역 반응을 줄여지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장이라던가 피부 쪽에 염증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알러지로 인한 간지러움과 거부 반응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저알러지성 처방식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피부뿐만 아니라 장도 같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처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러지에 많이 처방되는 사료는 대표적으로 힐스의 제트비가 있고 로얄캐닌의 하이퍼알러제닉이 있습니다. 로얄캐닌은 하이퍼알러제닉도 있지만 언알러제닉도 있거든요. 그 분자량을 더 낮게, 더 많이 분해해서 단백질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알러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낮춘 부분, 그런 것이 더 낮아져서 언알러지라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와 관련된 처방식 사료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화 쪽 관련된 사료의 핵심은 장의 손상된 상태를 좀 더 보호해준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이 손상돼 있으니까 음식 흡수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료를 먹으면 흡수율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장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장염이겠죠. 장염이 있고 EPI 같은 흡수성 질환들 또는 이제 설사, 흡수불량 이런 종류의 질병에서 많이 처방을 하고요. 약간 소화가 잘 되는 원료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소화가 잘 되면서 흡수가 잘 되고 그런 이제 장 점막 자체의 보호를 많이 해주는 이런 형태의 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팻, 저지방 사료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단순히 이제 그 차이는 지방의 함량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료는 힐스의 아이드가 있고요. 로얄캐닌의 가스트로인테스티날 이렇게 두 가지 사료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처방 사료를 반반 섞여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반 섞이면 이도저도 안 되는
처방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췌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아요. 실제로 제가 심장병 진료를 많이 보다 보면 콩팥이 안 좋아지는데 췌장도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인 거죠. 두 아이를 같이 섞으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게 됩니다. 결국에는 췌장 사료로 인해서 저지방식이가 돼야 되는데 저지방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먹으면서 저단백이 되는 게 아니라 저단백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인이라던가 다른 쪽 뭐 요독을 제하는 또는 뭐 영양소를 흡수를 잘하거나 장을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딱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냥 이두저도 아니게 어설픈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게 사실상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단순히 신장과 췌장뿐만이 아니고요. 뭐 알러지와 뭐 다른 것, 뭐 결석과 뭐 다른 부분, 심장과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당장 먼저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제일 중요한 질환들 대사 과정에 있어서 급한 것들 뭐가 심각한 것들인지를 알고 그거를 먼저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장하고 췌장이 안 좋다. 근데 지금 검사를 해봤는데 신장 수치가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신장 쪽 사료를 관리를 하고 췌장은 보조제로 관리를 추가해주는 거고요. 배를 아파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췌장 수치가 많이 올랐다. 검사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췌장 쪽 사료를 먹이시고 신장 쪽 보조제나 물을 많이 먹이신다던가 뭐 이런 방향을 통해서 처방식 사료는 가장 우선시 되는 그런 질환을 먼저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의 질환으로 처방식 사료를 두 개 섞게 됐을 때 사실 이두저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외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 신장 처방식입니다. 사실 이 심장과 신장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과 신장을 같이 해서 처방식 사료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 많습니다. 단순히 심장 처방 사료와 신장식 처방 사료를 섞는다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심장과 신장을 아예 그냥 합쳐서 처방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디오레날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섞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또 섞여져 있는 처방식 사료를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러지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장질환도 있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변의 색깔이 밥을 먹으면 까매지거나 그런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알러지 사료에다가 처방식 소화제, GI 사료라든가 ID 같은 사료를 같이 섞어서 구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의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췌장이랑 신장처럼 이두저도 아닌 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하나로 섞여서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처방 사료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췌장염이 있고 이 친구가 고지혈증이 있다라면은 이 부분은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췌장염과 고지혈증 원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냥 저지방 사료 하나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병이 같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결석 쪽 관련된 요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로 질환이 있을 때 다른 질병들 심장이 안 좋다거나 하면 사실 처방식을 섞을 수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요로 질환이 있고서 알러지가 있다라면은 이런 경우는 요로 쪽 관련된 처방식과 알러지 쪽 관련된 처방식을 섞어서 먹으면 실제로 결석과 관련된 요로 질환에 대한 개선도 도움이 되고요. 알러지를 급여하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장 쪽 관련된 개선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섞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요로 쪽 관련된 질병과 알러지 쪽 질병이 있다라면 두 개를 같이 먹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거나 장이 예민한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처방식 조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거나 다른 쪽 질환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처방 사료를 먹고 있는데 간식은 조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은 질환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간식은 원칙적으로 그 질환에 맞는 간식을 주시거나 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알러지죠. 알러지 시기를 먹는데 간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알러지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그 간식이
우리 아이한테 알러지를 안 일으킬 수 있어요. 그 성분이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이라면 당연히 괜찮겠죠. 알러지 검사를 해서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이런 육류 쪽에 알러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를 아이한테 간식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건지도 모르는데 간식으로 줬을 때 사실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라면은 간식은 치료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신장 같은 경우로 간식을 준다라고 하면 신장 처방식을 먹는다는 거는 단백질을 좀 줄이는 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이 아닌 간식을 권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브로콜리라던가 양배추라던가 이런 채소류를 삶아주시라고 하신다던가. 그래서 뭔가 시기적으로 만족감을 주거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췌장은 이제 단백질을 먹어도 되니까 췌장인 시기를 먹는 아이들한테는 닭가슴살을 좀 삶아주세요 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처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괜찮지만 그것이 넘어가 버리거나 잘못된 것을 먹이면 치료 자체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설사를 하는데 처방식을 먹이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문제는 설사라는 것은 증상이지 진단은 아닙니다. 설사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야지 진단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흡수성 불량이다, 아니면은 대장성 설사다, 췌장염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처방 사료가 바뀌겠죠. 흡수 불량이라면은 흡수가 잘 되는 인테스티널 계열의 아이디 같은 걸 먹을 수 있을 거고요. 대장성 설사다, 스트레스성이다, 그러면 섬유질이 높은 것이 좋겠고, 췌장염이다, 당연히 저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설사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진단, 원인에 따라서 처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백질 사실상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고기들, 그죠? 근데 신장 처방식을 먹는 아이들은 단백질 제한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살이 빠지거나 너무 기운이 없어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거는 좀 오해가 있는 편이기는 해요. 신장 처방식은 일단 무조건적으로 저단백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을 조절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퀄리티를 조절을 해서 일단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신장에 의한, 소변에 의한 요독을 줄여주는 효과인 거죠. 단순히 단백질만 양을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심하거나 근 감소가 심한 환자에서 보통 이거 근육량 이런 걸 봐야 된다, 식욕을 봐야 된다라는 것처럼 단순히 약간 단백질의 함량만으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백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장이 버려낼 수 있는 노폐물 또는 신장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단백질을 조절해준다의 개념이라서 사실 신장 사료가 무조건적으로 단백질이 적어서 안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장 사료는 단백질의 양이 좀 적다 보니까 맛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처방식 사료는 평생 먹어야 되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계속 급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처방식 사료를 먹는다는 뜻은 이 아이가 만성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장일 수도 있고요, 신장일 수도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그 아이의 질병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리를 한 데 있어서 시기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약보다 잘 먹는 게 중요하다. 맞는 것처럼 결국 관리를 얼마나 또 잘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방의 사료를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고요. 단 모든 질환이 처방식 사료를 끝까지 먹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흡연 쪽 질환, 그런 쪽 소화기 쪽 질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은 거기까지만 먹고 치료가 된다라면은 당연히 처방식은 중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적으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식의 경우는 그 처방식의 이름을 찾아서 어떤 신장, 췌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의 질병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시기의 전략이라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처방사료의 종류와 간단한 원리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처방사료는
어떤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한테 중요한 질환,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지금 당장 가장 우선순위,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담당 수의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처방사료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앞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시 더 케어 동물의센터의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